네, 안녕하세요. 벨만 방정식, 벨만 이퀘이션 하겠습니다. 벨만 방정식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태 가치 그리고 상태 행동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상태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저번에 설명을 했던 대로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의 가치를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워드가 제로가 나옵니다. 0 플러스 다음에 나오는 거 0.01에다가 디스카운트 팩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0.01 다음에 나오는 거에다가 감마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0.01 다음에는 감마의 세제곱 0.01 다음에 감마의 4제곱 0.05 더하기 감마의 5제곱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턴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러한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값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에피소드들에서 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평균을 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함으로써 저희가 상태 가치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태 가치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리워드들을 얻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습을 해보자면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였는데요.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현재의 보상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이 뒤로 갈수록 뒤에 나오는 보상일수록 좀 줄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림수가 있었고요. 미래의 불확실함. 두 번째는요, 수학적 편리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만약에 이 에피소드가 안 끝나고 계속 이렇게 돌게 된다면요, 무한히 리워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무한대라는 리워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무한히 계속 이거를 돌게 되면 무한대에 가까운 리워드가 나올 텐데 그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마를 곱해서 처리를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가치 함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갔던 아래쪽으로 갔던 상관없이 뭐 왼쪽도 위쪽도 마찬가지로 상관없이 그 에피소드들을 모두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의 가치를 판단한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 행동 가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것은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네 가지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던 에피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의 값을 채우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값은요, 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갱신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현재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동했을 때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ST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페어로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ST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에피소드를 통해서 가봤더니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더라. 여기에서 왼쪽으로 갔더니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더라. 위쪽으로 갔더니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더라. 아래쪽으로 갔더니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페어로 생각하는 것이 상태 행동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고요. 저희가 V 펑션, F 펑션은, Q 펑션은 무엇이냐면요. V 펑션은 이 상태 가치를 구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Q 펑션은 상대 행동 가치를 구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벨만 이퀴에이션을 공부를 할 건데 벨만 이퀴에이션 이 v 펑션, q 펑션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방정식을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요 이렇게 또 벨만 이퀴에이션은 무엇이다 라고 쭉 적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와서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식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만 이퀴에이션인데요. 벨만 이퀴에이션은 이렇게 6가지의 식들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V, Q, V, Q, V, Q 이렇게 각각 V 3개, Q 3개씩으로 6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이 전부 다 벨만 이퀴에이션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는 벨만 방정식이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벨만 기대 방정식이 있고 벨만 최적 방정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벨만 기대 방정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벨만 최적 방정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만 최적 방정식은 이 다음 클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만 기대 방정식을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벨만 최적 방정식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expectation이냐 하면은 여기에 expectation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페어, 두 번째 페어, 세 번째 페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벨만 이퀴에이션에 대해서 첫 번째 방정식을 가지고 페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아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다른 식으로 아까는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뭐냐면 여기가 현재 스테이트에 여기가 있는 것이 ST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리워드 T 플러스 1, 리워드 T 플러스 2, 리워드 T 플러스 3, 리워드 T 플러스 4, 리워드 T 플러스 5, 리워드 T 플러스 6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T 플러스 1에서 얻을 수 있는 리워드, T 플러스 2에서 얻을 수 있는 리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까지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리워드 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리워드 T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T 플러스 3에는 감마의 제곱이 곱해지고 리워드 T 플러스 4에는 감마의 세제곱이 곱해지고 네, 쭉쭉쭉쭉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것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평균을 취하면서 즉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V에 대해서 구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expectation을 취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 값과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맨눈으로 봤을 때는 둘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소문자 R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감마를 쓰는 거랑 R을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대문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T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감마 V 파이 S T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번 써보면요. 아까는 ST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리워드가 T 플러스 1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리워드 T 플러스 2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감마 리워드 T 플러스 3 플러스 감마의 제곱 리워드 T 플러스 4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써보면요. 리워드 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를 곱해서 리워드 T 플러스 2 플러스 감마를 두 번 곱하니까 제곱 여기 한 번 곱해졌었는데 한 번 더 곱해지잖아요.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하죠. 이 뒤에 부분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수식은 같은 수식이 된다 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Q는 V와 상당히 유사하게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expectation을 취하는 것 똑같고요, reward t+1 쓰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감마를 곱하는 것도 같고, 이 뒤에 V가 쓰이냐 아니면 Q가 쓰이냐만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Q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액션이 이 현재 타임 스텝에서 취한 액션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만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페어를 가장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식들에서 변형을 해가면서, 특히 이 Q에 관련된 것을 변형을 하면서 살사나 Q러닝과 같은 여러 가지 변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페어, 세 번째 페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을 봤으니까요, 두 번째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에서 두 번째 방정식으로 넘어갈 때는 저희가 이 V와 Q를 서로 이용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V와 Q는 굉장히 서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V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Q를 활용을 할 겁니다. 반대로 Q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V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리드월드에 하나의 블록을 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월드 한 블록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위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아래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의 Q값, 위쪽으로 이동했을 때 Q값,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Q값,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했을 때 Q값이 있을 것입니다. Q값은 제가 말씀드리는 Q값은 상태 행동 가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 값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 값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시인데요, 다른 말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는 경향성이다 혹은 확률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 그리드 월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0.3, 30%라고 하고, 위쪽은 0.3, 왼쪽은 0.2, 아래쪽도 0.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결정을 하는 확률들이 각각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가지고 가고 싶은 아이디어는요, 여기에 있는 Q값들을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 V값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Q값과 여기의 V값, 네, 여기에서의 그 확률, 여기에서의 Q값과 확률, Q값과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V값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Q를 이용을 해서 expectation을 취한다, Q를 평균 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처음에는 시그마 A를 A에서 가져온다 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액션 스페이스라는 것으로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소문자 A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이 A 기분 S Q 파이
SA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A를 5로 가져오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확률, 이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는 0.3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서의 Q값이 이제 이 확률과 곱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왼쪽을 불러와서 왼쪽으로 이동할 확률, 그리고 그때 이동했을 때의 Q값을 계산을 해서 곱하게 되고요. 위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시그마로 다 더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V라고 하는 방정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Q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는요, 먼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드월드라고 하는 환경이 디터미너스틱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저희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100%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하겠다, 왼쪽으로 이동하겠다, 아래쪽으로 이동하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면 그 다음에 갈 스테이트가 딱 정해져 버립니다. 이게 디터미너스틱한 결정적인 이러한 환경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험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대충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죠. 이게 액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이게 넥스트 스테이트입니다. 수직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시험을 다 잘 보나요? 아니면은 시험 공부를 안 한다고 시험을 아예 못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0.8, 80%의 확률로 잘 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0.2, 20%의 확률로 못 본다고 하겠습니다. 대충 했을 때에는 뭐 이 두 군데로 갔을 때 0.5, 50%의 확률로 각각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안 할 때는 시험 잘 보면은 0.9, 아니죠, 시험 잘 볼 수 없죠. 이렇게까지는 0.1, 그 다음에 시험 못 볼 확률은 0.9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경우들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활용하는 이 그리드 월드에서는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으면은 여기로 이동하는 확률은 1, 여기로 이동하는 확률은 0, 0, 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 스테이트로 가거나 여기 스테이트나 여기 스테이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Q값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요, 이동을 하고 얻은 리워드를 가져옵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특정 액션을 취하게 되었을 때 여기 액션을 오른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얻은 리워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감마 플러스 어떠한 값들이 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스테이트, 여기 스테이트, 여기 스테이트, 여기 스테이트의 가치를 조금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볼 건데, 처음에는 시그마가 나와 있고 S'을 S에서 가져온다. S'은 ST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스테이트들을 모두 모아놓은 스페이스에서 다음 나올 수 있는 스테이트들을 가져와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이 오른쪽 편의를 위해서 위에다가 5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왼쪽, 위쪽 이렇게 적어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밸류들도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씩 불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수식을 보면요. P, S, S 프라임 A, V 파이 S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스테이트를 오른쪽일 때, 아래쪽일 때, 왼쪽일 때, 위쪽일 때 다 불러온다라고 했잖아요. 쭉 써볼게요. 그러면은 P, S, S T 플러스 1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액션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고정을 했기 때문에 O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V 파이 S T 플러스 1 오른쪽이 되겠죠. 그리고 P, S, S T 플러스 1,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이죠. 그리고 곱해지는 것은 V 파이 S T 플러스 1, 그 다음에 왼쪽일 겁니다. 자, 이것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로 이동할 확률이 이거는 뭐냐면 S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했을 때 ST 플러스 1 오른쪽으로 이동할 확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로 이동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1이었죠. 저희는 원하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에서의 밸류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뭘까요? 저희가 S에서 여기에서 마찬가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액션을 취했는데 왼쪽으로 갈 확률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0이고 이 값은 곱해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왼쪽이 아니라 아래쪽, 위쪽일 때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여기가 1, 0, 0, 0 이런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게 나올 확률, 다른 게 나올 확률, 다른 게 나올 확률을 각각의 밸류들과 곱해가지고 다 반영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밸류로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리워드,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를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 스테이트의 확률이랑 그 다음에 다음 날 스테이트의 가치를 곱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나올 확률이 있냐, 그것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액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저희가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 정보, 다음에 갈 수 있는 상태들의 정보들을 고려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식, 세 번째 수식으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수식에서 세 번째 수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첫 번째 수식에서 두 번째 수식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저희가 아까는 Q를 이용을 해서 V를 설명을 했고 V를 이용을 해서 Q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같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봅시다. Q 파이 SA, Q 파이 SA 똑같죠? 그러면은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떨까? 그러면은 V만 남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 수식이 그 수식인데요. 이 모든 값들이 다 V고 Q 값은 없게 저희가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은 이 부분은 그대로이고 이 부분은 그대로이고 이 부분만 이 수식이 들어왔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면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Q에도 V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V에 있는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이 S'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도 S'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S만 S'으로 바꿔주면 되는 게 아니라 A도 A'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현재 S에서 선택하는 게 A였잖아요. S'에서 선택하는 것도 A'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시그마 A 프라임 A의 액션 스페이스에서 액션 스페이스에서 가져온 것, 그다음에 파이 A 프라임 기분 S 프라임 Q S 프라임 A 프라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이게 있던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 수식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수식을 이 수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인데요. 이제 벨만 이퀘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세 가지 페어를 봤습니다. 세 가지 페어를 봤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페어이고요. 두 번째 페어도 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어에서 두 번째 페어로 이동하는 거, 변형하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로 이동하는 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로 이동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먼저 잘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로 이동을 하는 이것을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건 expectation, 벨만 기대 방정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